법연,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홍기 교무입니다. 원불교 대산 김대거 종사님께서는 우리는 각자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육도로 진급과 강급을 한다고 하시면서 일체유심조 원리에 바탕하여 마음을 알고 밝혀 잘 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만상이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로 다짐해 보면서 오늘은 또 어떤 마음 밝히는 부처님들께서 오셨는지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환해졌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너무 환해지고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행복의 미소가 지어집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울산교구의 화명교당에 근무하는 정인화 교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세웅 교무입니다. 네, 오늘 함께라서 소중한 법연, 오늘은 부산 화명교당에 근무하시는 명타원 정인화 교무님과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 근무하시는 박세웅 교무님, 어떤 인연이신지 이제 뭐 충분히 예상은 됩니다만 그래도 오늘 직접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만남이 법연으로 이어졌는지 함께 이야기 나눈 시간 갖겠습니다. 첫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두 분의 관계를 아직 밝히기 전에 어떻게 원불교와 인연이 되셔서 이렇게 정말 좋은 분들이 우리 교단과 회상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멋지게 활동을 하시나 너무 감사하기만 한데요. 원불교와 어떻게 만나셨는지 우리 명타님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부모님의 그 교당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그 원불교를 알게 되었고, 네. 저의 출신은 그 당시 이리교구, 지금은 원불교 중앙교구죠. 중앙교구 만성교당에서 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보면 저의 어떤 원불교 인연을 제가 한 두세 가지로 유추를 해보면 전 그 생각을 해요. 나는 전생에 대종사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 그렇습니까? 물론 뭐 대종사님께서 뭐 이렇게 100년 안에 출가하신 분들은 수첩에 적어놓고 인연 맺었다 하시던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왜냐면 제가 태어난 곳이 그 만석평이거든요. 대종경에 등장하는 역사 교사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원불교 성가 117장에 보면 위대할사 이탑 이름 공덕탑 노래가 있어요. 네, 위대할사 그렇죠. 이탑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그 만석평의 밭갈기도 눈물 겨워라. 저는 그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요. 네. 거기가 거기입니까? 네, 거기가 거기입니다. 거기가 바로 그 자리군요. 거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이제 원불교 교도인님이셨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당을 넘나들었고, 또 집안의 환경적인 면으로 보면 저희 큰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형제가 7분이셨어요. 아들만 7. 아들만 7. 네. 저희 아버지가 막내. 7째 중에 막내. 네.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그 당시 솜리. 그때 당시 이제 이리교당의 교도님이셨는데 그 어른이 아침 좌선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셨던 분이시래요. 그 후일담을 그 이리교당에서 근무했던 그 교무님이나 부교무님, 원래 어른들로부터 들었어요. 이제 교당에서 저희가 아침 좌선을 하기 위해서는 4시 반부터 문을 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큰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전거를 타고 늘 교당을 가는데 교무님들 나오시기 전부터 대문 앞에 서 계시고. 교무님들 좀 힘드셨겠는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교무님들은 때로는 몸이 피곤하거나 아파서 못 나와도 그 이제 성함은 정명교님이셨어요. 네, 근데 그 어른은 하루 한 날도 빠진 일이 없다고 해요. 이제 그 어른께서 큰아버지가 저희 가족 당신네 이제 그
동생들을 입교를 시켜서 아. 어머니 아버지가 입교를 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하셔서 네. 만성리에 이제 터를 잡고 음. 이렇게 사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정말 큰아버님 네. 정명교님의 인연으로 네. 아버님 형제간 7형제의 막내로 이렇게 연혼이 되고 네. 또 그 자녀로 태어나신 우리 교무님께서도 자연스럽게 네. 어릴 적부터 네. 원불교와 네. 인연이 그냥 우리 삶의 일부분처럼. 네네 그렇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큰아버지께서 당신이 이제 만성교당을 처음 창립할 때 네. 당신의 땅의 일부를 만성교당 창립할 때 희사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 나중에 알았어요. 아 네. 그런 인연까지. 네네. 그러면 정말 대종경에 나오는 그 성가에 나오는 네. 그 주인공 중에 한 분이 네. 분명히 인연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생각하기를 네. 제가 나는 대종사님과 이제 선지님들과 함께 일하다가 죽고 다시 태어난 대종사님 제자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의 확실히 굳혀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아, 네네. 원불교와의 만남이 네. 어찌 보면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네네. 일부분으로 와서 원불교와 인연이 되셨습니다. 네. 세훈 교무님 어떠세요? 태어나실 때부터 부모님과 이렇게 교도님이시라 이렇게 물 흐르듯이 오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 학생회 때 만나셨나요? 네, 저도 모태 신앙에 가까운데요. 저희 집안은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원불교 신앙을 하셔서 그 영향으로 이제 가족들이 전부 이렇게 원불교를 믿게 됐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할머니한테 듣기로는 저희 아버지께서 엄청 많이 아프셔서 이제 생사의 기로에 계셨었는데 네. 그때 이제 주위에 누군가가 이제 그 원불교에 가서 공부하고 기도하면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돌파해서 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네. 이제 거기 이제 원불교에 찾아가서 이제 정성을 들이셨는데 네.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네. 아버지 이제 병환이 났으시면서 아, 실제로 이제 나오셨군요. 네, 이제 신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늘 9시 반이면 그 신고하시는 습관이 항상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메인 방송의 9시에 거의 이제 메인 뉴스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나 이제 가족들은 이제 뉴스에게 몰두하고 있다가 9시 반이 딱 되면 무조건 다 TV 끄고 불 끄고 와. 신고. 네, 그런 어떤 종교적인 심성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하모니께서 와. 만들어 주셨고 네. 또 가족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와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원불교에 이렇게 다니게 됐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학생 때 이제 놀고 싶고 그러니까 네네. 잘 안 다니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원불교 법회를 안 보면 용돈을 안 주셨어요. 아하, 강력한 제재가 있으셨네요. 네, 거의 뭐 타력의 어떤 위대한 힘으로써 네. 할머니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힘이 있었고 네. 아버지께서도 이제 그런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저로 하여금 타력적으로나마 그렇게 이제 해주셨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저희 이제 막내 고모가 네. 이제 지금 상타원 박지상 교무인데 지금 남원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 그 막내 고모가 이제 출가를 해서 그 출가하는 삶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원불교 가정 속에서 인연이 돼서 아. 살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세훈 교무님께서는 어릴 적 다녔던 교당이 네네. 한 교당이었습니까? 쭉 네, 대전교당에서. 대전교당에서. 네네. 아 그렇군요. 네네. 아 이렇게 원불교와의 첫 만남. 네. 그 인연을 맺어놓고 오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날 네.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명타님께서는 형제간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저희는 일남 삼녀입니다. 일남 삼녀 중에 네, 예. 혹시 셋째. 셋째. 아 그러시군요. 네. 아니 제가 이제 다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이게 교당 원불교와 만난 것은 만난 거지만 네. 출가의 인연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셋째시고 얼마나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을 테고 또 이 길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길로도 있었을 텐데 네. 내가 출가를 해야겠다 마음먹게 된 어떤 계기나 또 인생의 어떤 사건 그런 계기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그런 계기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주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어머니 손잡고 교당을 드나들다가 네. 학생 법회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학생 법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 법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돼야겠다. 아,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네,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법회를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어요. 52주 중에 한 네. 번도 빠진 일이 없어요. 뭐 시험 기간 시험 이럴 때 기간 없어요. 뭐 아플 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안 아팠어요. 법회를 빠지면 안 되니까 안 아프셨군요. 네. 아, 아니 그렇게 다녔을 뿐만 아니라 교당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고 중학교 때는 이제 이리여중 나왔고 고등학교는 남성여고를 나왔는데 통학을 하잖아요. 네, 통학을 학교 끝나고 교당에 오면 바로 집으로 오면 바로 교당을 가요. 자전거 타고 교당에 가. 네. 교무님하고 얘기하고 교당 법당에서 공부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 집, 교당, 원불교 교전밖에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한 번도 안 빠진 중고등학교 학생 법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저희 교무님들은 주로 저희 학생들에게 주로 설교 말씀을 네. 계문, 계문. 일상수행의요법, 일상수행의요법. 설성요론, 지금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의 인성, 그러면 인과 이런 거, 그다음에 생활의 습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강론으로 주로 설교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착한 사람이 돼야겠다, 원불교 법대로 살아야겠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법회를 보고 오면 저는 그때 당시 독서 노트가 있었어요. 이렇게 링 달린 독서 노트. 그렇죠. 링 네. 달린 독서 노트. 네네. 공부 좀 한다. 다 그거 했거든요. 네. 좀 하셨군요, 공부도. 저는 네. 공부는 못했고 네네. 네. 그거 그냥 식순을 쫙 쓰고 설교 요약 다 적어서 핵심 키워드를 적어서 그걸 책상 앞에 딱 갖다 놓고 네. 이제 책상에 놓고 또 그걸 또 쳐다보고 그러니까 욕설을 하지 말라 그러면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말라. 나를 살피어라 뭐 네. 이런 얘기들을 쭉 계속 보면서 내 마음으로 심지로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원불교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봤던 세계가 교무님의 세계밖에 없었고 원불교 교전밖에 없었고 원불교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는 확실히 대종사님 제자였어요. 확실하다. 왜냐하면 네. 왜 그런가요? 저희가 이제 농사도 많이 지었어요. 많이 네. 짓고 밭농사도 좀 크게 했어요. 네네. 말하자면 우란인데 좀 컸어요. 네. 그때 다 시골에서는 모든 먹거리가 논밭에서 다 나왔잖아요. 네. 오이, 고추, 호박, 단무지, 참외 네. 이런 거 그렇죠. 콩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만 나왔다면 제가 꼭 조금씩 싸다가 옛날 어른들이 좀돌이쌀 보내듯이 네. 오이를 한 다라이를 이렇게 따요 아침에. 네네. 따면 가장 예쁘고 연하고 맛있는 것으로 서너 개씩 모아가지고 그 몰래 숨겨놨다가 교문 이게 학교길에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자전거 타고 교당 갈 때 그거 갖다 드리고 콩나물 키워서 가장 맛있을 때 그거 한 봉지 해가지고 몰래 가져다가 교무님 갖다 그러니까 마치 그 어린 중학생이 그건 중노와 어려운 일인데. 같은 거의 주무님들이 하시는 행동이신데 저는 지금 어머님이 이렇게 챙겨주셨나?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중학생 몰래. 근데 부모님이 주지 말라고도 안 할 텐데 왜냐하면 내 마음에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걸로 드리고 싶으니까 네. 몰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무지도 그 옛날 기억에 큰 다라이에 막 이만한 내 키 정도 되는 네. 그 항아리에 단무지를 담아서 우리 먹었어요. 네네. 그때도 가장 예쁘고 곱게 물든 것으로 교모님 한두 개씩 갖다 드리고. 그럼 뭐 출가하시는데 전혀 마장 없이 그냥 부모님께 저 출가하겠습니다. 오케이, 잘 가서 잘 살자. 이런 분위기였습니까? 아니면 출가는 또 다른 별개 어떠셨나요? 그랬겠죠. 부모님한테는 그랬겠죠. 근데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하는 날 아버지께 그랬어요. 내가 원불교 교모를 할까? 그랬더니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네.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라. 예. 그때 아버지는 다니지는 않으셨고 어머니만 다니셨고 어머니만. 아버지는 교전 공부는 하세요. 교전을 네. 늘 책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교전을 읽고 쌀을 갖다 드리는 등 이런 후원을 하지만 교당 그 법회 활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살짝 은근 살짝 떠봤더니 네, 네. 못하게 해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전무 출신의 길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했는데 아버지가 벌써 생각도 말라고 하니까 그 뒤로는 제가 입을 닫았어요. 입을 닫고
제가 출가를 서원을 하고 늘 꾸준하게 다지고 다졌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담임 교무에게도 선배 후배에게도 친구에게도 학생의 모든 그 학생들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저 혼자만 그 뜻을 키워갔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춘기가 없었고 오직 원불교 교무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이야, 정말 전생에 대유사님과 깊은 약속을 하고 오신 분이 정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좀 이상하다고 할까 좀 특별하다고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교무를 하려면 내가 이제 그때 당시 저의 중학교 담임 교무님이셨던 송타원 정하익 교무님이 떠나시고 여천교당에 근무하고 계시고 다른 이제 김성원 교무님 오셨을 때 제가 고등학교 학생이었거든요. 네. 이제 내가 교무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저렇게 반대하니까 집에서 학비는 안 대줄 것이고 그럼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돈은 없잖아. 근데 그때 그렇죠. 당시에 간사 근무를 하면 공으로 이제 네. 그 교육비가 이제 나오잖아. 교육 장학금으로 이제 공교육생으로 그렇죠. 공부할 수 있었으니까 네, 네. 그래 그걸 길이야. 그러면 나는 간사 근무를 해야 돼.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도망가야지. 드디어 도망이 이제 도망의 계획이 시작되는군요, 이제. 맞아요. 도망의 계획이 시작됐는데 네.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교당을 가면 그때 교모님들 이제 만성 교당이나 네. 그런 교당들이 시골 교당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보기에도 네. 큰 부자이거나 막 경제적으로 넉넉해 보이진 않았어요. 네. 그러다 그런 교모님들의 삶을 검소한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내 한 입이 우리 교무님을 내가 이제 간사로 간다고 하면 분명히 나를 위해서 식량도 써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먹을 것도 사줘야 될 텐데 내가 그 교당에 민폐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 뒤로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설날이건 뭐 추석날이건 사주셨던 내복, 양말, 속옷 네. 모든 것을 제 장롱 한 칸에 차곡차곡 쌓았어요. 쌓아놨어요. 이건 나중에 내가 출가를 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가려고. 귀히 쓸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모으고 이제 학생회 활동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동안에 이제 오직 그리고 다른 건 지금 생각해도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요. 남들은 고등학교 때 되면 미팅도 한번 해보고 제가 미팅 한번 안 해본 게 조금 억울한 것 같아요. 네. 미팅 한번 안 해보고 머리 핑클 파마 한 번도 안 해보고 네. 남자친구하고 빵 한 번 먹어보러 간 적도 없고 그러게 떡볶이는 한번 찍었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예. 못했어요. 네. 근데 그런 시절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지내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죠. 대학 시험을 보면 네네.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아버지는 항상 집에서 밥상 교육을 훈육을 잘 하셨어요. 네네. 정말 잘 가르쳐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거든요. 네. 그러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내동 그 전무 출신 외에는 다른 걸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원불교학과를 가야 되겠는데 이제 아버지가 허락 안 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당시 이제 대학 시험을 봐놓고 그때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강조한 게 있었어요. 네. 여성으로서 직업은 가장 좋은 게 간호사고 네. 선생님이다. 어. 아빠는 철도 공무원이셨어요. 네. 근데 여성의 직업을 아버지가 그런 걸 강조를 하셨어요. 왜? 네. 여성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엄마, 아버지를 잘 노후를 돌봐줄 수 있는 직업으로는 간호사가 최고다. 네. 근데 그 말씀이 제가 아버지 밥상머리 훈육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늘 무릎 꿇고 이렇게 잘 받들었는데 네. 그 소리는 항상 기뚱으로 갔어요. 왜냐면 내 안에는 이 전무 그렇죠. 출신밖에 없는데 항상 그 큰 말씀은 소원이 기뚱이야. 있으니까. 한 번도 아버지한테 짜증내거나 속상하거나 반감은 없었는데 그 말씀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는 그 말 한 번 내가 네. 반감이 마음을 한 번 일어나긴 했었어요. 네. 그게 사춘기의 모든 것이군요. 거의 몇 년 동안 정말 다 반감인데
왜 내 마음속에는 정말 전무 출신이라는 큰 서원이었는데 예. 자꾸 다른 이야기를 예, 예. 하시니까. 아, 여성으로서의 삶, 네. 그때 보편적인 여성으로서의 삶만을 얘기하는 거죠. 아, 예. 그럼 이제 시험까지도 몰래 보신 거네요, 어찌 이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간호대를 가라, 학교 선생님이 되라. 근데 실력이 그 정도 되지도 않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학교 공부 정도는 중간치기밖에 못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시험을 봐놓는데 시험 봐놓고 이제 그때 원불교학과를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시험 봐놓고 저희 그 학생회 담당 교무님과 저를 이제 데리고 갈 추천 교문이셨던 여천교단 교무님께 말씀을 드렸죠. 나 원불교학과 가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원불교 교육부에서 먼저 저희들을 학교 원서보다도 교육부가 먼저 받았잖아요. 네, 네. 근데 먼저 받았는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부모님의 확인서. 아, 확인서가 필요했어요. 부모님의 허락서 확인서가 필요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담임 교무의 추천서 추천서. 이런 거 있었는데 그렇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 아빠한테는 이도 뻥끗 안 했고 네. 시험은 일단 봐놨고 네. 원서는 내야겠는데 아빠는 네. 뭐 간호대를 가든 간호전문대학교를 가든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겠죠. 네, 네. 생각을 근데- 안 해주실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전혀 뭐 그런 거에서 이런 방구 말씀 안 드리고 이제 원서를 먼저 내는 일이 생겼으니까 네. 아버지는 항상 대종사님과 같았어요. 말하자면 당신이 어느 자리에 어느 사람의 뭐가 항상 아, 느낌 깔끔하게 옵니다. 있었어요. 지금 느낌 와요. 예. 네, 느낌 와. 네, 그러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승낙서를 제가 아버지가 늘 쓰시는 도장이라든지 메모지가 있는 네. 그 서랍을 열고 아버지 도장을 몰래 가져다가 찍었어요. 아, 잘못 찍으면 집이 한 채 날아간다는 그 도장을 네. 내 삶을 바친 그 용지에 찍으셨군요. 네네네. 갖다 찍고 이제 추천 교무님 교당 그때 당시 교무님 도장 찍고 이제 원서를 냈죠. 그리고는 네. 이제 그 원불교학과에서 이제 신체 검사 같은 거 이런 걸 다 건강 네네. 진단서, 네. 신체 검사 이런 걸 하는데 제가 한번 뜨끔한 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모든 서류를 다 마치고 키도 다 제고했는데 그때 총무부 사무실이었어요. 네. 근데 저 뒤에서 간사 교무님인지 간사인지 모르는데 네. 남자 키 큰 남자 한 분이 제가 서류를 내고 나가는데 저 학생 키 한번 다시 재 그러더라고요. 아하. 키 제한이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키 제한이. 저희 때 있었어요. 저 학생 키 다시 한번 재.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총무부 사무실에 이렇게 벽에다 네. 대고 이렇게 네. 쟀는데 제 키가 52거든요. 152. 아, 그러세요. 달랑달랑해서 그때 그 교무님이 지금의 통영교당에 계시는 이상균 교무님이세요. 이상균 교무님, 이상균 교무님. 아니 그때 당시는 교무님들 그 경쟁률도 네. 상당했습니다. 네. 상당했으니까 아마 상균 교무님이 같이 간사였어요. 간사.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공정해야 된다. 나중에 지금 뭐 이 경쟁률이 팽팽하니까 키로 혹시 세상에 그런 시절이었었군요. 예. 그렇게 출가를 하마터면 하게. 하마터면 이 자리에도 못 나올 아, 그 뻔했어요. 이상균 교무님 정말 언제 한번 좀 모셔봐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지금. 언젠가 한 번 훈련할 때 우리 네. 동창들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훈련 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동창들이 그때 이상균 교무님이 훈련을 같이 들어왔어요. 우리 남자 동창들이 가서 한번 따졌어요. 아 그런 이야기까지 네.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러나 마음속에는 중학교 때부터 정말 가장 좋은 음식을 몰래 주무님이 아니라 우리 중학생이 챙겼던 그 마음부터가 벌써 정말 대중선임과 수급의 인연을 약속을 하고 오셨다는 생각이 또 들어집니다. 이렇게 출가를 그리고 또 네, 있어요. 또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원불교 학과는 이제 통과를 되고 이제 졸업하고 나면 여천교당으로 가기로 이제 약속이 되어져 있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대학교를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저희들 지금은 고등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논술을 준비하지만 그때 네. 저희들은 논술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면 한 달, 두 달간을 오전 수업만 하든지 아니면 놀든지 이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불교학과를 가려면 간사근무를 가야 되잖아. 네. 간사근무를 가면 나는 교당에 가서 잡일을 해야 돼요. 네. 청소도 하고 네. 빨래도 하고
교무님 식사도 공양해드려야 되고 네, 네. 교도님들 심부름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정윤아 너 따뜻하게 엄마가 밥 해주던 밥만 먹고 살던 네가 과연 그 힘든 일을 할 수 있겠냐? 저 스스로 물어요. 스스로 물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겨낼 수 있겠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낮은 자리에서 임할 수 있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그냥 고등학교 때는 한참 이제 대학생 1학년 되면 어떤 그렇죠. 여성성이나 이런 것도 한참 성장하고 그럼요. 커나가는 때잖아요. 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성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런데 처녀가 되고 총각이 되면 그런 게 일어난대요. 네. 근데 정윤아 너 나중에 시집가고 싶으면 어떨래?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면 어떨래? 네. 너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 네. 이 그리고 생각을- 스스로에게 지금 계속 질문하시는 네, 거죠? 스스로- 아, 저에게 지금 하시는 거 아니죠? 왠지 막 반성이 되고 막 지금 옷깃을 여며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저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걸 이겨낼 수 있겠는가 한번 너 실험 한번 해보자. 너 실험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저희가 만석동에서 성악동으로 이사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서일이 교당 교무님들하고도 이제 관계를 학생회를 같이 다니면서 그래도 이제 망성 교당에서 졸업은 그쪽으로 왔다. 다니긴 네. 했지만 네. 서일이 교당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원불 워낙 좋아하니까 서일이 교당 교무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서일이 교무님한테 추천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갓 낳은 갓난 아이가 있는 신혼집에 제가 그 파출부 그때 당시에는 식모라고 했어요. 식모를 한번 이렇게 그 파출부 도우미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달간 경험을 했어요. 일부러 남의 사례를 한번 해보자. 알바네요. 지금 말로 하면 예. 일부러 한 거예요. 네네 남의 사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그 자존심이 얼만큼 네가 흔들리는가, 이야. 자존심 상하지 않는가, 네. 힘든 일 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앞으로 교당 일을 하거나 할 때는 교도님이건 교무님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맞닥뜨려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이 상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 전무친 전신으로 네. 갈 수 있겠냐 네. 그 생각을 해서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아기 그 집에서 나온 아침 밥상 치우고 네. 청소하고 아기 오줌 기저귀 똥 기저귀 다 빨고 세탁하고 그때는 또 일회용도 아니었잖아요. 예, 그 천으로 하얀 된. 천으로 된 네. 기저귀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에 조금도 그런 사회적인 생활에 대한 네. 미련, 유호, 아. 흔들림이 전혀 없어서 됐다. 됐다. 가자. 가자. 뭐 집에다가는 어떻게 뭐 편지 한 장 써놓고 나오신 겁니까? 맞습니다. 아이고 정확히 하셨네. 그렇죠.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뒤에 네. 졸업식 하고 난 뒤에 고등학교 졸업. 예, 하고 난 뒤에 그 이튿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익산에 와서는 또 그 텃밭이 어디 먼 곳에 좀 있었어요. 텃밭을 나간 사이에 그 전날 저녁에 편지를 써놓은 거죠. 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앞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지금은 불효가 되겠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가게 되니 용서하십시오라고 해놓고 그날 지금도 선명한 게 뭐냐면 그 중학교 때부터 모아놨던 내복, 네. 양말 이런 거 한가득 빨간 배낭에 가득 담고 배낭을 메고 여천교당으로 이렇게 해서 남원으로 해서 이제 그 여천교당으로 이렇게 거쳐서 몇 번의 버스를 갈아타고 여천으로 갔어요. 네. 가서 맞이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제가 어디로 또 가냐면 동순천교당으로 가요. 왜? 혹시 우리 아버지가 쫓아올지 아하, 모른다. 혹시 쫓아올지. 네. 치밀하게. 네네 쫓아올지 모른다. 그래서 동춘천 교당으로 네. 도망을 가요. 네. 근데 한 달이 돼도 아버지가 찾아오는 일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다시 이제 여천교당에서 근무하고 이제 근무를 하고 교무님이 이제 인사이동이 있어서 또 이제 무주에서 1년, 그러니까 여천에서 1년, 무주에서 1년 근무를 하게 됐죠. 이야, 이 출가 어떻게 출가 우리 교우님들의 이 출가 스토리를 들으면요, 이건 한편의 영화입니다. 이 짧은 뭐 시간에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아쉽지만 대략적인 우리 명타원님의 그 삶의 아주 시작, 이제 출가까지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세훈 교수님 옆에 계시다는 걸 제가 깜빡 그러니까요. 잊을 정도로. 저도 이게 빨려 그렇죠. 들어가니까. 아니 이렇게 출가 이야기는 처음 출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만 어느 정도 교무가 되고 10년 차, 20년 차 이게 되면 출가 이야기를 잘 할 기회도 없고 잘 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출가 말씀을 네. 드리니까 그 인연이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마음이 챙겨지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세훈 교무님은 어떻게 아무런 마장 없이 출가하셨죠? 어떻게 들어보시고 어떠셨나요? 저도 나름 마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우리 명타원님 말씀드리니까 뭐 제 마장은 뭐 마장의 아, 축도 아, 들지 않는 자, 우리 소영 교무님께서는 어떻게 학생회 때는 어떤 활동을 하셨고 출가까지 그 네. 과정 그리고 어떻게 내가 출가를 해야겠다 그 마음을 내셨는지까지 좀 네.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이제 함께라도 소중한 인연 법연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 법연의 자리에 우리 명타원님을 이제 함께 모시고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인데 네. 저를 이제 출가를 시켜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학생회를 이렇게 다닐 때 사실 이렇게 집안의 어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집안 어떤 좀 불화도 또 있었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그렇게 이렇게 밝은 학교 생활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가장 그 사춘기에 어떤 부모님의 어떤 돌봄을 받아야 될 시기에 거의 이제 그 가족끼리만 남자 셋이서 아버지하고 남동생 저 셋만 어떤 살아가는 그런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교당에 우리 명타원님께서 부임을 하셔서 이제 오시게 돼서 학생 법회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명타원님께서 이제 그런 사정을 이제 아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명타원님께서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엄할 때는 정말 엄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혀 그러실 것 같지 않으신데. 이 따뜻한 미소 아, 뒤에 그렇습니까? 무자비의 자비가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자비로 가득하실 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자비로우신데 네, 뒤에 네. 어떤 무자비의 자비가 아, 계세요. 네, 네.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모습들을 뵙고 제가 이제 마음에 많은 감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이제 진리적으로 보면 모두가 한 권속이고 한 가족이라 하지만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제가 봤을 때는 남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지? 그냥 교무님이라서 잘해주는 것 그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봐주시고 이렇게 법회도 이렇게 잘 봐주시고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교무님이 너무 좋으니까 네. 어떻게 하면 우리 명타원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했어요. 네. 너무 좋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혹시 출가한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네네. 주위에는 아무한테도 저도 얘기하지 않고 네. 내가 출가한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우리 명타원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여름 훈련 마치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제 대전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네네. 앞자리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그 명타원님 제가 출가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상대로. 너무 좋아하시고 네. 그래서 아 됐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제가 당시 출가할 때 뭐 성불재중 재생의세 그런 건 전혀 몰랐고요. 네. 교무님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 교무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 하나로 서원이 시작됐어요. 네, 야, 그럴 수도 네, 있군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제가 교무님 제가 출가도 될까요? 그 말씀 들으셨을 때 그때 상황이나 심경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글쎄 아련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뻤죠. 기쁘죠. 그리고 이제 보람이고. 부직자인 제가 또 전무 출신의 어떤 후배, 네. 젊은 시절에서 후배 어떤 인재를 이렇게 배출한다는 것에 대한 네. 기쁨, 보람, 그리고 제가 특히 가는 길 자체가 행복했고 네. 인생 한 생을 살면서 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길에 우리 세훈 교모가 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기쁨이 있었죠. 그러면 그렇게 학생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첫 마음을 내고 네네. 고3 때까지 출가할 때까지 그 마음이 쭉 이어졌습니까? 네네. 일단은 남아이런 준천금이라 아하. 이게 이미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명타원님께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뒤로부터는 사실 교무를 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고 나는 여기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마음을 그렇게 조금씩 굳혀져 갔죠. 네. 그러면 이제 수많은 학생회원 가운데에서도 애제자처럼 네.
이 친구는 출가까지 할 내 후배가 될 사람이니까 더 마음도 가셨을 텐데 하루는 또 이렇게 때리신 적도 있으시다는데 이게 지금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만 옛날에는 스승님들이 이렇게 회초리도 들어주셨거든요. 네네.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맞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런 건 없지만 보통은 교우님들은 잘 안 때리시지 않나요? 어떻게 때리신 분은 또 기억 못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 기억이 더 선명하게 맞은 사람, 맞은 놈이 네네. 이게 기억한다고? 명타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체벌 이게 회초리를 들으셨던 적은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이 있어요. 근데 때리기는 때렸어요. 네, 때리셨군요. 인정을 하십니다, 지금. 근데 네.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근데 우리 세운 교모가 이제 지금 봐도 멋지잖아요. 멋지죠? 그 당시에 밝고 성실하고 착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도 모범생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 동생 이 세 명이 살고 어머니의 빈자리가 있는 줄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제 아버지도 굉장히 이 자녀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어느 누구보다 집안보다도 그렇게 어머니가 안 계셔도 아버지가 어머니 목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남자가 사랑해 주는 것하고 엄마 여성으로서 사랑해 주는 것이 또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세운 교무에게 그 빈자리 어머니의 역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적인 거, 생활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내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있을 때는 또 어떤 빈틈이 좀 이제 빈틈이 없게 잘 가르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교모이지만 어머니라고 할까? 이제 그런 마음이었었죠. 근데 이제 법회도 잘 나오고 하던 세운 교모가 가끔 늦거나 아마 네.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 늦었든지 네. 법회를 안 왔든지 아니면 방학 동안 생활 계획을 약속한 대로 제대로 안 했든지 이 세 가지 중에 아마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오락해가지고 제가 회초리를 아마 끊어오라고 해가지고 와서 나를 때리고 본인 종아리 때리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러니까 그냥 엄마 마음이죠. 이게 네. 그 세운 규모만 때리지 않고 나도 때렸어요. 왜냐하면 부담 가라고. 잘못 가르친 교무, 그러니까 내가 네. 엄마가 되기로 어머니 네. 같은 역할을 하겠다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때린 거죠. 아. 저도 때렸죠. 저는 종아리 못 때리고 저는 손바닥 때렸어요. 이제 팩트 체크 좀 들어가 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늦었든지 법회를 뭐 안 왔든지 아니면 방학 계획을 안 했든지 이 세 가지로 지금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맞은 놈, 죄송합니다. 맞은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에서 맞았는지. 그때 정확하게는 이제 법회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교무를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상황에서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학생의 어떤 시간으로 있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시대다 보니까 이제 학업에 이제 그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법회가 오전 10시 일반 법회 할 때 같이 저희 학생 법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침을 맞춰서 오기가 그때는 좀 고등학교 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늦었어요. 일어났더니 늦었어요, 이미.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안 가야겠다 하고 그냥 안 가기로 마음 먹고 있었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명타님한테. 너 왜 오늘 법회 안 왔냐? 그래서 뭐 이만저만해서 좀 늦잠 자서 못 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당장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회초리 하나 꺾어 갖고 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섭도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분이 화를 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맞춰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이게 막 불안한 마음에 너무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네. 오라고 하시니까 이제 안 갈 수는 없고 가다가 이제 저희 그 옆에 그 아카시아 저기 나무 조가리를 하나 이렇게 주워가지고 네. 거기 가서 주워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버스 타기 전부터 그걸 주워가지고 혹시 없을지 모르니까. 없을지 모르니까 그걸 주워서 버스를 타서 그 나뭇가지까지 하나 들고 네. 이제 갔어요. 근데 갔더니 이제 방으로 돌아와 하셔서 그 말씀 이제 지금 기억하는 거의 맞는데 네가 이렇게 지금 전무 출신 하려고 하고 교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 하시면서 법회 한 번 빠졌는데. 네네. 그래서 그러시면서 이제 이거는 내가 잘못 가르친 거다 하셨어요. 내가 잘못 가르친 거다. 그러시면서 본인을 때리셨어요. 그 회초리 가지고 온 거를.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나도 이제 잘못했지만 너도 이제 앞으로 바른 길을 가야 되니까 너도 이제 맞자 그러시면서 저한테 너 몇 대 맞을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참 이거를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 그냥 때리시면 되는데 네. 너 몇 대 맞을래? 네, 그러니까 이거 한 대로 안 될 것 같은데 10대 너무 많다. 네. 그냥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몇 대? 그래서 한 3대면 적당하지 않을까 속으로 그래서 네. 3대 맞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종아리 걷어라 해서 이제 3대를 때리셨는데 네. 정말 세게 때리셨어요. 네, 딱 아프게. 네, 지금까지도 그 아픔이 느껴집니까? 근데 지금 그게 그 상처가 지금 그게 제가 마음이 많이 슬펐던 게 그때 네. 맞으면서 그 아파서 슬펐던 게 아니라 네. 이 명타원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는 게 그게 너무 슬펐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내가 절대 안 빠진다. 그래서 그 뒤로 네. 늦어도 갔어요. 이제 네, 잠을 좀 이기기가 늦었- 어려우니까 늦어도 그냥 가서 인사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키우셨으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만 이러셨던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학생들한테 그러셨어요. 하지만 그 학생들이 다 알았어요. 우리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했던 그 마음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명타원님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학생이 다 없었어요. 너무나 그래요. 다. 아니 누가 네네. 누가 미워할 수가 있고 누가 원망할 수가 네, 있었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를. 네. 아니 근데 우리 명타원님께서 아까 이제 출가 이야기도 저희가 들어봤지만 법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참 이제 좋은 것을 교우님 갖다 드리는 그 주무님의 심경으로 학생회를 했는데 법회를 빠지다니 네. 그것도 출가할 사람이 네. 당신의 입장에서는 정말 용납이 안 되는 네. 일이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충분히 어머님처럼 우리를 네. 자식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느껴지시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오히려 정말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네. 마음 아프게 한 그 마음이 오히려 더 네. 걸렸던 너무 거잖아요. 죄송했어요. 네. 그 이후로는 법회 안 빠지고 잘 네, 그런 마음이 있었군요. 이제 방금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런 슬픔? 네, 네. 슬픔을 처음 들었어요. 그 말 들어보니까 역시 철들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네. 제가 그렇게 때리고 엄하게 했어도 한 번도 세운교무는 싫어하거나 나의 그런 간섭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그때 때리면서 제가 알았어요. 우리 세운교무는 앞으로 훌륭한 교무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기 관리를 하는데 충분히 자라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법연이셨는데 그야말로 정말 법회 한 번 빠지면 체벌까지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확실히 만들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셨는데 그 마음이 좀 달라진 시기가 있었고 좀 느껴지는 게 좀 예전과 다르신데 라는 네. 마음이 좀 느껴졌을 때가 있으셨다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학생 시절에 거의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존재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일화가 있지만 사실 본인의 용금을 쪼개서 저한테 주신 적도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MC 스퀘어라고 이렇게 뚜뚜뚜뚜 해서 들으면 공부 이제 집중력 잘 된다는 그 당시에 거고. 그게 엄청 비쌌거든요. 비쌌죠. 그때 제 기억으로 한 40만 원대였어요. 근데 교무님께서 그거를 저한테 사주시면서 공부를 잘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정도로까지 정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알뜰살뜰하게 그렇게 챙겨주셨었는데 제가 이제 출가를 하고 이제 간사 근무를 가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출타할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명타님께 전화를 드리거든요. 가끔 전화를 드렸어요. 그럼 명타님께서 예전에 그 학생 시절 같았으면 막 그래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뭐 필요한 걸 없냐 이렇게 하실 텐데 그래 거기서 그때 이제 윤타원 강명진 교우님이 이제 제 거기 간사 지도교님이셨는데 그분이 스승으로 알고 그분 모시고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씀만 딱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제 간사 시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어리광도 부리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나를 찾지 말고 너가 지금 모시고 있는 스승님을 찾아서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간사 근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그 수고했다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휴가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간 뵌 분이 이제 명타원님이었어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방백교당에서 근무를 하셨었는데 그때가 이제 월말이다 보니까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연말 결산에 되게 바쁘셨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명타님께서 이제 저는 기대를 하죠 내심. 막 어서 와 애썼다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었는데 네. 그래 왔어 이 방에 가 있어라고 해서 그 방 한쪽에 있었고 명타님 이제 그 준비하시느냐고 너무 바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했는데도 이제 그거를 이제 신경을 못 쓰시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갈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가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저의 손을 붙잡고 법당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니 그 법신불전에 두 손을 딱 모으시더니 즉석에서 바로 이렇게 기도를 모셔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곳에 가면 그곳에 스승을 찾아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해 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거랑 사뭇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 그렇게 따뜻했던 분이 왜 갑자기 나를 이렇게 내가 기대했던 거랑 뭔가 다른데? 라는 느낌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가졌었고 네. 이것도 확인을 또 해봐야 되는데 마침 또 옆에 계시니까 네. 그 학생 때 바라만 봐도 그냥 자식처럼 예쁘고 네. 출가까지 딱 했어요. 얼마나 더 이뻐요. 네. 더 사랑스럽고 더 잘해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때. 네, 그 세운계모가 이제 출가 서원을 하고 이제 간사로 가잖아요. 저는 이제 발심 서원의 안내자로 서원의 어떤 그 교무로서 역할을 한 사람으로 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이제 간사 근무를 가게 되면 그곳 교무님을 또 모셔야 되잖아요. 저는 부직자이고 네.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의지하거나 또 저는 저 자신에 대한 공부가 더 사실은 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세운교무가 혼란스럽지 않고 나도 공부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하자면 금강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라. 그런 것처럼 세운교무를 이게 전무 출신의 길에 들도록까지 안내한 배의 역할을 내가 했고 강나루를 건너준 배의 역할을 다 했고 거기서부터는 우리 행인이죠. 이제 우리 세운교무가 또 다른 수행자로 자유로운 구도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배를 놔야지 떠받침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세운교무가 내가 떠받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진정한 수도인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결연한 저의 마음이 혼자 마음이었는데 그런 기운을 느꼈었네요. 네. 저는 혼자 오늘날까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간사 근무를 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교무님도 계시고 또 세운교무도 거기서 근무를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챙기거나 내 사람으로 내 인연으로 자칫 수도가에서 내 제자, 내 사람 이런 거를 제가 철저히 안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아끼고 이 앞날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그때 당시 학생이었지만 네. 내가 혹여 너무 좋아서 내가 집착하는 그런 인연이 될까봐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인연에 대한 집착 이 수도가에서 네 사람 내 사람 내 제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네. 그때부터 인연에 대한 집착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계기가 됐죠. 맞습니다. 정말 저희가 명심하고 또 그렇게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내 인연이 아니라 대균사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모시고 계신 분이 대균사님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시는 그런 가풍을 우리 원불교의 또 좋은 가풍을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스스로 딱 먹으니 그게 전달이 되어졌었던 좀 놀랐어요. 거죠.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는데 네. 그런 것이 느껴졌다고 하니 네. 오늘 놀랐어요. 네, 오늘 서로 모르셨던 게 많이 네. 발견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사 생활도 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 명타님께서는 간사 생활을 미리 실습도 하셨습니다. 똥기저귀도 빠시고, 미리 그냥 내가 이 마음에 상이 있나 없나 하셨는데, 걸레 빠시다가 좀 마음 공부하신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성불제중 재생이세 뭐 또는 대종사님의 참 후천교벽의 주세 성자시라는 뭐 그런 걸 어떤 신심을 가지고 출가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명타님만 보고 출가했던 길이라서 막상 이제 간사 근무를 해서 이제 딱 갔는데 아침에 걸레를 3개씩을 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아침에 저희가 도량 청소를 하잖아요. 네. 도량 청소가 나오는 걸레가 3개였는데 네.
그걸 매일 아침 제가 밥 먹기 전에 그게 빠는 게 제 첫 일과였어요. 공중 일과. 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걸레를 빨다가 세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간사 근무를 2년을 해야 되고 1년은 365일. 그러면 총 걸레를 한 2,100개 정도를 빨면 내가 이곳을 떠나서 학교를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문득. 네. 그럼 내가 언제 2,100개의 걸레를 빨고지 하다가 딱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걸레 빨러 온 건 아니었는데? 아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명타원이 너무 좋아서 이 길을 가면 참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은 물론 있었지만 그게 명타원님을 보고 한 거지 제 마음에 실제적으로 그것에 어떤 서원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여기서 왜 이렇게 와서 걸레를 빨고 있지? 내가 도대체 뭐 하려고 여기 왔는 걸까라는 생각이 그 걸레를 빨면서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게 간사 한 2개월 있다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이미 한 600개 정도는 빨았는데. 네, 600개 정도 미리 빨아놓고 아직도 한 반절 아직 정도 뭐 못 아직도 극복했는데. 까마득한 걸레를 보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너무 이 답답한 마음에 그게 딱 걸리니까 이게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윤타원 강명진 교무님께서 이제 지도 교무님이시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가서 여쭤봤어요. 제가 여기 왜 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명타원님께서 그 윤타원님께서 그거는 내가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건 네가 찾아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알려줘도 그건 네게 아니다. 네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물음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럼 그 대답을 어떻게 찾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기도를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상담 받고 그날 저녁부터 제가 신고 모시면 9시 반부터 10시까지 매일 기도를 올렸어요. 근데 그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신고 마치면 이제 교우님들은 숙소로 돌아가시면 저는 그 방석 앞에 앉아서 저 이런 쌍만 쳐다보고 계속 네.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또 지치면 뭐 독경도 하다가 또 생각나면 또 이렇게 여쭙고 그것이 이제 밤 10시까지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그 네. 시간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불단 앞에 저희가 항상 정전 이렇게 교전을 놓잖아요. 네. 저 교전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봐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첫 장을 딱 넘겼더니 저희 개교의 동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개교의 동기가 전반적인 내용 뭔지는 모르고 모르죠. 맨 마지막 문구가 그 파란구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네. 근데 그 문장이 그날 제 가슴 속에 확 와닿았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좋다. 이런 일을 하는 곳이라면 내가 한번 살아봐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교리도 모르고 대종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이런 일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목적으로 생긴 이곳이라면 내가 한번 바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계기로 서원을 이제 조금씩 쌓기 시작했고 그 감상을 이제 윤타원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서야 저한테 그 대산종사님 법문 3집을 주시면서 네. 신성품만 다른 건 보지 말고 신성품만 읽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사 기간 내내 그 신성편만 읽었어요. 대산종사 보고 신성품만. 근데 그 막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이렇게 나면서 이게 막 가슴 속에 막 스며들었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러신 분이고 우리 회상은 어떤 회상이고 우리 스승은 이런 스승이셨구나라는 걸 알면서 그때 이제 마음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굳어지는 네,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걸레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 정말 교무님이 좋아서 출가를 했지만 네, 네. 막상 내 삶으로 이제 출가를 해서 간사의 시작이 네. 되었을 때는 정말 내가 왜 여기 있나? 네, 네. 뭐 걸레뿐이겠어요. 청소도 그렇고 지금 뭐 해야 될 게 저도 간사근무 2년 했습니다만 내가 장작패로 왔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네.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네, 네. 어찌 보면 그게 정말 진정한 출가의 시작이었고 네, 맞습니다. 또 구도의 네.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간절히 구하니 그 소식을 네. 파란구의 일체 네. 생명을 정말 광대무량한 네.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네. 그 문구가 쏙 네. 들어버린 거죠.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자신 서원으로 완전히 갔네. 네 정말 교무님 서원에서 네. 교무님이 좋았으면 한 그 서원에서 이제 정말 자신 서원으로 네. 오는 네. 그리고 그 과정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명타원님께서도 네.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 마음도 단절을 이렇게 시키시면서 오히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소중한 법연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중전화 박스가 우리 기념관 앞에 있었어요. 네. 공중전화 박스로 가서 집에 전화를 걸어요. 선거가 있어서 외박이라 집을 갈 수 있는데 집에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서 와 그래요. 야단도 안 하고 그래 와 그렇게 엄마가 담담하게 말씀을 그냥. 하세요. 네. 이제 두 분 엄마 아빠 이렇게 모셔놓고 큰 절을 올리고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너를 그대로 선택한 길이니까 중단하지 말고 가라. 중단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이 있다. 다시는 주소 없는 편지 보내지 마라. 네. 그게 가슴이 또 아프셨던 거예요. 가장 대못을 박은 나중에 언니한테 들어보니까 가장 가슴이 아프고 대못을 박은 거더라고요. 자, 사진 함께 보시면요. 제 9회 졸업식. 누구의 졸업식일까요? 네, 저기는 이제 제 동생, 제가 2살 터울인데 네. 제 동생 졸업식인데요. 네. 네, 짜장면 먹는 날인데 저 사진은 누가 네. 찍어주신 거죠, 그러면? 바로 여기 명타원님께서. 아, 그 졸업식에? 네, 그러니까 그날 아침 풍경이 제가 기억이 나요. 어. 다들 좀 어두웠었어요. 아, 졸업식인데. 네, 아침 밥도 그냥 뭐 대충 먹고 남자들 셋이 뭐 이렇게 챙겨 먹겠어요. 네. 근데 아버지하고 도착했는데 명타원님이 그날 운동장 교문에 꽃다발을 들고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면 얘기를 안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 오셔서 어머니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사진을 보면 네. 저희 가족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그 뒤에 네. 사진 찍어주셨던 교무님이 명탄이 떠올라요. 아, 정말 저 한 장은 사진이지만 저 사진을 통해서 네. 정말 깊은 법연을 함께하는 그런 계기다, 그런 마음이 저 또한 전해집니다.